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기 2016년 제2회 4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골조와 목조 건축에서는 지붕 대들보를 울릴 때 행하는 의식이며, 철근 콘크리트 조에서는 최상층의 거푸집이나 철근 배근시 또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행하는 식은 무엇인가인데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지붕 대들보를 올린다. 그죠? 상량하는 거죠. 그래서 철골이나 목조에서 대들보를 올리고 또는 철근 콘크리트 조에서는 최상층의 거푸집이나 철근 배근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하는 것을 상량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름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4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사운딩 시험 방법, 사운딩 테스트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관입조항 시험 또는 사운딩 테스트 다시 한번 볼게요. 로드 끝에 설치한 저항체를 땅 속에 삽입해서 회전하거나 빼올리거나 하는 등의 저항력으로 토층의 성상을 탐사,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땅 속에 파고 들어가서 회전이나 빼올리면서 얼마만큼 땅이 단단한가 성상을 알아내는 시험이죠. 자, 표준 관입 시험, 공내 제하, 콩 관입, 배인 전단, 그죠? 표준 관입하고요, 콩 관입, 배인 전단 시험은 맞는데 공내 제하, 제하라는 건 땅 속에 삽입하는 게 아니라 하중을 가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공벽을 수평 방향으로 압력을 가해서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공벽의 변이량을 측정하는 게 공내 제하 시험이죠. 그래서 사운딩 테스트가 아닌 거, 그죠? 답은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넘어갑니다. 공사관리 기법 중에 VE죠. 그죠? 가치입니다. 향상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VE 가치라는 건 비용은 적게 들이고 기능을 올리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1번 기능을 올리고 비용을 내린다면 값이 커지니까 가치 올라갑니다. 기능을 많이 내리고 비용은 조금 내리는 건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 틀렸죠. 기능을 많이 올리고 비용은 약간 올리면 기능이 더 많이 크게 올랐으니까 가치 올라가죠. 기능은 일정하게 하더라도 비용이 내린다면 가치는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4번 가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피아노선, 원형 철근, 이형 철근 쓰는데요. 메탈라스, 그죠? 요거는 우리가 미장 공사할 때 사용되는 영강제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틀리신 분은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45번 넘어가겠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특기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했습니다. 자, 인도시 검사나 인도하는 시기, 각 부위별 시공하는 방법, 각 부위별 사용 재료의 품질. 그런데요, 특기 시방서라는 건 공사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표준 시방서를 추가나 변경, 삭제 규정한 거죠. 그래서 기재하는 건 시공 방법이나 사용 재료나 품질 등이 들어가겠죠. 건물을 인도하는 시기는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건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46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할게요. 초고층 건물의 콘크리트 타설 시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은 했습니다. 자유낙하, 그냥 떨어뜨리고요. 피스톤으로 압송, 튜브 속에 콘크리트를 짜내고 물의 압력에 의한다. 그죠? 피스톤으로 압송하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7번 넘어갑니다. 공사 진척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실비를 정산합니다. 실비에 미리 계약된 비율로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비에다가 비율을 곱한 걸 보수로 주니까 비율 보수 가산식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에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해설 내용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48번 넘어가겠습니다. 잘 나오죠? 벽과 바닥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설하도록 한다. 벽이고요. 바닥을 한 번에 한다. 터널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벽체용 거푸집과 슬래브 거푸집을 일체로 제작해서 한 번에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거푸집. 바로 답은 4번의 터널 폼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49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흙막이 벽에 사용되는 계측 장비 연결이 옳은 것은 했습니다. 두부의 변형이나 치마, 그죠? 이렇게 트랜싯은 경사계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경사가 변형, 변형이나 치마가 되면은 경사가 바뀌겠죠? 그래서 요 경사계 트랜싯을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측압이나 수동 토압은 변형계가 아니라 토압계 사용해야 되고요. 응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건 경사계가 아니라 변형률계 스트레인 게이지죠. 중간부 변형이나 레벨은 지중 수평 변이계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옳은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50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조사 방법 중 보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보링은 지질, 지층 상태를 비교적 깊은 곳까지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격식 보링은 토사를 분쇄하지 않고가 아니고요. 토사를 분쇄해서 그저 깨어서 나오는 암석을 채취해서 분석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그죠? 회전식 보링은 불교란 시류 채취, 암석 채취에 많이 쓰이고 수세식 보링은 물을 사용하죠. 그래서 30m까지 연질층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되는데요. 한번 해설 읽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사에서 비교적 간단한 구조의 합판 거푸집을 적용할 때 사용되고 측압력을 부담하지 않고 단지 거푸집의 간격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자,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는 거, 거푸집 상호 간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건 격리제 세퍼레이터였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52번은 파란색 별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량 6,000m 상승을 8톤 트럭으로 운반합니다. 트럭 대수는 이라고 했다, 그죠? 자, 8톤 트럭 한 대의 적재량이 6m 상승이고 트럭은 5회 운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8톤 트럭 한 대가 5번 운행할 때 운반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할게요. 자, 지금 한 대 적재량이 6m 상승인데요. 5번이니까 5회를 곱해주면 30m 상승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토량 6,000m 상승을 운반하기 위한 트럭 대수 계산합니다. 6,000m 상승이고요. 트럭 한 대가 5번 움직이면 30이죠. 30 해주면 200대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트럭에 필요한 대수 바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3번 자주 나옵니다. 지하연속벽 슬러리월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도심지 공사에서 탑다운 공법과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면 강성이 높고 지수성이 뛰어나죠. 벽 두께를 자유로이 설계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두께를 지하의 연속적인 벽체니까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죠? 지하에서 공사하다 보니까요, 공사비가 비교적 높고 공기가 길어지죠. 공기가 불리하다. 맞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54번 넘어갈게요.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철골 공사 중에서 고력 볼트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고력 볼트 세트 구성은 볼트 하나, 너트 하나, 와셔 2개로 구성됩니다. 접합 방식의 종류는 마찰 접합, 지압 접합, 인장 접합이 있습니다. 볼트의 호칭 지름에 의한 분류는 D가 아니고요. M으로 표시하죠. M16, M20, M22, M24로 한다. 그죠? 그래서 M24, 27까지 있습니다.
조임은 토크관리법과 너트 회전법에 따릅니다. 틀린 거 3번이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5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강말뚝이죠. 강제로 된 말뚝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강말뚝이니까요. 깊은 지지층까지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힘 강성이 크고 수평화 중 충격력에 대한 저항이 큽니다. 자, 강제다 보니까요.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뛰어나는 게 아니라 부식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재질이 균일하고 절단, 이음하기 쉽다. 그죠? 강제 말뚝이기 때문에 절단이나 이음이 쉽다라고 했고요.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부족해서 부식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해설 전체적으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넘어가겠습니다.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줄여서 레미콘이었습니다. 믹싱 플랜트에서 어느 정도 비빈 것을 트럭 믹서에 실어서 운반 도중에 완전히 비벼낸다. 그죠? 자, 우리가 비비는 방식에 따라서요. 센트럴 믹스드 콘크리트는 센트럴, 중앙에서, 공장에서 완전히 비볐다. 그죠? 그래서 고정 믹서로 비빔이 완료된 것을 트럭 에지에이터로 운반만 하는 거죠. 트랜sit 믹스드 콘크리트는 트랜시시니까 운반하면서 비빈다. 그죠? 공장에서는 재료를 싣고 주행 중에, 운반 중에 믹서 차에서 비비는 거고요. 쉬링크가 중간이었죠. 어느 정도 비벼진 것을 트럭에 실어서 도중에 완전히 비비는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비빈 것을 운반 중에 완전히 비비는 것을 냈으니까요. 쉬링크 믹스드 콘크리트.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57번. 다음 중 철골 공사와 관계가 없는 것은 철골을 가이델이 들어올리던 장비, 그죠? 고력 볼트로 접합했고요. 맞댄 용접합니다, 그죠? 램머는 땅을 다지는 집안 다짐기죠. 그래서 철골 공사와 관계없는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8번. 네, 보일링. 그래서 보일링은 끓는다 그랬죠? 물이 들어가면 끓잖아요. 지하수에 의해서, 지하수위 차에 의해서 흙막이 밖에 있던 흙이 다시 안으로 밀려들면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었죠. 보일링이나 부풀어 오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흙막이 벽의 타입 깊이를 깊게 한다. 좋습니다. 자, 웰포인트 공법으로 지하수위를 낮춰주고요. 야객 주입으로 굴착면 지하를 지수하는 거 좋은데 외부의 집안면을 진동하고 가압하면 붕괴는 더 잘 발생되겠죠. 아닌 거 답은 2번입니다. 해설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59번 넘어갑니다. 철근의 이음 방법 중에 용접 이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아크 용접, 플러시버트 용접, 가스 용접, 가스 압접, 용접이죠. 그죠? 근데 캐드 웰딩 이음은 뭐였는가는요. 철근에서 기계적인 이음법이었죠. 철근에 슬리브, 그죠? 긴 소매통 같은 슬리브를 끼우고 그 구멍에서 화학과 합금의 혼합물을 넣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폭발시켜서 녹은 합금이 공간을 충전하며 이음하는 기계적 이음법에 속했다. 그죠? 자,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60번입니다. 예,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일반적으로 거푸집 존치 기간이 가장 긴 거. 자, 이제는 뭐 기간이지만 압축 강도가 가장 강해야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해도 되죠. 수직이 아니라 수평 부재가 위에 뭔가 올라오니까 압축 강도 강해야 하고 존치 기간이 길었다 그랬죠. 그죠? 보엽, 기둥, 외벽은 수직인데요. 바닥판 밑이 수평 부재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 재료학 61번 넘어가겠습니다. 위장공사에서 코너 비드가 사용되는 곳은 코너가 모서리죠. 그죠? 모서리를 보호하는 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의 기둥의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읽고 넘어가시고요. 62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자, 이렇게 품질 기준 시험 항목은 어쩔 수 없이 시험에 출제된 거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수장용 집성제의 품질 기준 항목이 아닌 거 했습니다.
자, 수정용 집성제 품질 기준은요. 접착력, 함수율, 구분 뒤틀림, 홈파기 모서리 가공이나 대패 가공, 표면 갈라짐 저항, 제면의 품질이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난연성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다시 한번 시험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63번. 점토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점토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약 5배이다. 압축 강도가 굳어서 단단해지는 건 커진다 그랬죠? 맞습니다. 양질의 점토일수록 가소성이 좋다. 모양을 만들기 좋다. 맞고요. 순수한 점토일수록 용융점이 높고 강도가 큽니다. 불순 점토일수록 비중이 크다가 아니라 불순한 점토일수록 비중이 작고 알루미나 분이 많을수록 크다 했죠. 그래서 틀린 설명 4번 돼 있습니다. 64번 넘어가겠습니다. 보의 이음 부분에 볼트와 함께 보강 철물로 사용되고요. 두 부재 사이의 전단력에 저항하는 목구조용 철물은, 그죠? 앞에서 한번 풀었지만요. 틀리신 분들 파란색 별표, 바로 듀벨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의 이음 부분에 볼트와 함께 보강 철물로 사용되고 두 부재 사이의 전단력에 저항하는 목구조용 철물이 듀벨이다. 그죠?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65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의 역학적 성질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섬유 평행 방향의 휘임 강도와 전단 강도는 거의 같다 했는데요. 틀렸죠, 그죠? 섬유 평행 방향에서는 인장 강도 제일 크죠? 휨 강도, 압축 강도, 전단 강도 가장 작았죠. 그래서 휨과 전단이 거의 같다, 틀렸다, 그죠? 자, 강도와 탄성은 가력 방향과 섬유 방향과의 관계에 따라 현저한 차이 있습니다. 섬유 평행 방향의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보다 크다. 그죠? 섬유 평행 방향은 인장 강도 제일 컸죠. 목재 강도는 일반적으로 비중에 비례한다. 답은 1번 돼 있습니다. 66번 가겠습니다. 콘크리트 내 공극을 메워줍니다. 그래서 조직을 치밀하게 하는 공극 충전에 이용되는 재료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있는데요. 자, 앞에서 나왔는데 틀리신 분들 파란색 별표하세요. 포졸란 반응이죠. 실리카가 수산화 칼슘과 반응하여 칼슘 실리케이트 수화물을 생성해서 조직을 치밀하게 만드는 반응이 포졸란 반응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재료로 적합한 것은 1번 포졸란계가 되겠습니다. 67번 넘어갑니다. 목재의 함수율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목재의 함유 수분 중에 자유수는 목재의 중량에는 영향을 끼치지만 목재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과는 관계가 없다. 그죠? 단지 무게는 차지하지만 물리적,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자유수다. 그죠? 맞습니다. 침엽수의 경우 심재의 함수율은 항상 변재보다 크다 했는데요. 침엽수에서는 함수율이 변재가 심재보다 높죠. 그래서 요거 틀렸죠. 그죠? 섬유 포화점에서 함수율 30%다. 기건 상태란 목재가 통상 대기의 온도, 습도와 병행된 수분을 함유한 상태고 기건 상태는 15%다. 맞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68번 넘어가겠습니다. 시멘트에 물을 가하여 혼합하여 만들어진 시멘트 페이스트가 시간 경과에 따라 유동성을 잃고 응고하는 형상, 굳어지는 거죠. 요거는 응결이다라고 했다, 그죠? 근데 경화라는 건 유동성을 잃고 굳어져서 강도가 생기는 건 경화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분하시고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틀리신 분들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유화제를 써서 아스팔트를 밀입자로 수중에 분산시킨 다갈색 액체로서 깬 자갈의 점결제 등으로 쓰이는 아스팔트 제품은 있습니다. 유화제를 써서 수중에 분산시킨 다갈색 액체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액체가 된 걸 에멀전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아스팔트 에멀전.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석재의 질량이 다음과 같을 때 석재의 표면 건조 포화 상태 비중을 계산하라. 그죠? 건조 질량이 400, 물속이 300, 침수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이 450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비중은요. 침수한 다음에 표면 건조 포화 상태 무게에서 물속의 무게를 빼주고, 그죠? 분해 건조 무게, 이게 공식이었죠. 그래서 지금 침수 후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450이고요. 물속 무게가 300이고 건조 무게 400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2.67이 되겠습니다. 자,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이것도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성수지다. 그죠?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합성수지는 마모가 크고 탄력이 작다. 그죠? 그래서 바닥 사용이 안 된다 했는데요. 가볍고 마모가 적고 탄력이 크다죠. 그죠? 그래서 마모가 작고 탄력은 크다라고 해야 합니다. 1번 틀렸습니다. 내산, 내알칼리 등의 내화학성이 우수합니다. 전선 연성이 크고 피막이 강하고 내열성, 내화학성은 적고 우리가 합성수지가 열에 약하잖아요. 불에 약하고 그죠? 비교적 저온에서 연화, 연질된다. 불 가까이 가면 연해져서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예, 설명 중에 틀린 거 바로 1번 되겠습니다. 7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멘트 중에 댐 등의 단면이 큰 구조물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그죠? 자, 중용열 포틀랜드, 고로, 플라이애시, 조강 포틀랜드 이렇게 단면이 큰 구조물은 초기 수화열이 높아지기 때문에 균열 발생될 수 있죠. 그런데 조강 포틀랜드는 초기에 발열이 많고 조기 강도를 내는 거 더 균열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건 조강 포틀랜드죠. 해설 한번 볼게요. 조강 포틀랜드는 조기에 고강도를 낼 수 있도록 한 시멘트인데요. 조기 강도가 높고 수화 발열량이 많기 때문에 한중, 추울 때나 긴급 공사용 빨리 굳어지기 때문에요. 사용합니다. 자, 빨리 강도 내다 보니까 건조 수축이 커서 균열이 발생되기 쉽죠. 그래서 댐 등의 단면이 큰 구조물에는 적용이 어렵다라고 했죠. 콘크리트의 수밀성 구조물과 내구성은 우수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목재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로 라이트의 직각 방향으로 갈라지는 결함을 뭐라고 합니까? 그죠? 이렇게 건조 과정에서 수축률 차이로 라이트의 직각 방향으로 갈라지는 결함을 할열이다라고 했죠. 답은 3번 됩니다. 참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74번은 타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1번, 타일은 점토, 암석의 분말을 점토나 암석의 작은 분말을 성형, 소성하여 만든 박판 제품이다. 맞습니다. 타일은 용도에 따라 내장, 외장, 바닥 타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자이크 타일, 내장 타일은 습식법이라는 건 모르타르 사용해서 붙이는 건데요. 우리가 작은 모자이크 타일이나 내장 타일, 우리 가정에서도 싱크대 주변에 바르는 거는 습식법 잘 안 쓰죠. 건식법 많이 쓰잖아요. 근데 외장 타일은 보면 습식법을 쓰죠. 그래서 요거 3번이 틀렸다. 그죠? 내장 타일, 모자이크 타일은 건식, 외장 타일을 하고 바닥 타일은 습식 제법으로 제조됩니다. 제조될 때도 내장과 모르타르 건식이고 외장과 바닥 타일은 습식 제법으로 제조가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타일의 백화 현상은 수산화 석회가 공기 중 이산화탄소, 탄산가스와 반응으로 만들어진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5번 잘 나오죠.
기회돌, 그죠?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기경성이죠. 공기 중에서 무엇과 반응하여 경화됩니까? 이산화탄소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답이 됩니다. 우리가 수경성이라는 건 물과 작용하여 경화되는 거고요. 기경성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경화되는 성질을 뜻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6번입니다.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석회석을 900에서 1200도씨로 소송하면 생성되는 것은 했는데요. 석회석을 900에서 1200도씨로 고온으로 가열해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생성되는 게 생석회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77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규산칼슘판 단열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규산칼슘판 단열재는요, 내열성, 내파손성이 우수해서 철골의 내와 피복으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답은 4번 됩니다. 내열성, 내파손성 우수해서 철골 내와 피복으로 사용되는 게 규산칼슘판 단열재이다.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7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구성 재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에는요, 시멘트, 모래, 물, 기타 혼화 재료 들어가죠. 염화물 아니죠, 그죠? 예, 시멘트, 모래, 물, 자갈, 그 다음 기타 혼화 재료,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79번 들어갑니다. 예, 금속의 기계적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1번에 강은 탄소 함유량이 많을수록 강도가 작아진다 했는데요. 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인장 강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옳은 거 있네요. 1번 틀렸습니다. 신율은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비료에서 증가한다 했는데요. 자, 우리가 요게 조금 혼돈될 수 있는데요. 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경도 단단해진다. 인장 강도 튼튼해진다. 그죠? 탄소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비열, 전기 저항, 견디는 힘도 증가합니다. 탄소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연율, 신율이나 선팽창 계수, 열 전도율은 뭐한다?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늘어나는 신율이나 선팽창 계수나 열 전도율은 탄소가 많으면 단단하니까 반대로 이건 감소된다. 그죠? 탄소 함유량이 많을수록 비중, 내식성도 감소됩니다. 이 두 개가 감소되죠. 본강은 탄소량이 적을수록 연질이므로 굴곡 가공이 용이하다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볼게요. 신율은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건 감소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2번 틀렸죠. 경도는 탄소량 2%까지는 탄소량에 비례하고 그 이상에서는 감소하고요. 본강은 탄소가 적어야 탄소가 많으면 단단해지죠. 경도가 커지니까 적어야 연질이니까 굴곡 가공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리신 분들 다시 체크. 그죠? 틀리기 쉽습니다. 답은 2번. 예. 뭐죠?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것은 했다. 그죠? 그래서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옳은 거. 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많을수록 강도는 커지죠. 그죠? 신율은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비료에서 감소하게 되죠. 그죠? 경도는 탄소량 2%까지 비례하고 그 이상 감소한다 했는데요.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경도도 증가하죠. 본강은 탄소량이 적을수록 연질이므로 굴곡 가공이 용이하다. 맞는 거 답은 4번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80번 넘어갑니다. 알루미나 시멘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초기 강도가 크다. 해수에 대한 화학적 저항이 크다. 응결 경화 시에 발열량이 크다. 내화 콘크리트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해설의 알루미나 시멘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나 시멘트는 보크사이트와 석회석을 원료로 합니다. 성분 중에 산화 알루미늄이 많으므로 초기의 강도가 높고 염분 화학 저항이 크다라고 했고요. 초기 강도가 높다는 건 초기 수화 발열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형 단면 부재는 부적당하고 초기에 발열이 크기 때문에 긴급한 공사나 동결기 공사에 적합하고요. 내화성이 우수해서 내화 콘크리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 4번 틀렸습니다. 81번 건설 안전 기술 넘어가겠습니다. 81번인데요. 파란색 별표할게요. 철골 기둥 건립 작업 시에 붕괴 도개 방지를 위하여 베이스 플레이트 하단하고 인접 기둥 높이는 얼마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하나? 앞에서는요, 기둥과 인접 기둥 중심선, 중심은 얼마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나 하면 5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였어요. 지금은 베이스 플레이트 하단하고 기준 높이나 인접 기둥의 높이에서는 얼마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3mm다. 그죠? 이거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82번 넘어갑니다. 가설 공사와 관련된 안전율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안전율은 밑에는 안전한 값분의 위에는 위험한 값의 비율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여유를 두는 게 안전율, 안전계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료의 파괴 응력도와 허용 응력도의 비율이다. 위험한 값, 안전한 값의 비율이다. 맞게 된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3번은 실기까지 잘 출제됩니다. 별표 2개에서 3개 붙여도 되는 내용. 자, 철골 작업에서 작업 중지 조건이죠. 그죠? 풍속은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 세 가지죠. 기온에 대한 부분 없었죠. 그죠?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넘어갑니다. 잘 출제됩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거푸집에 작용하는 콘크리트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은 크다.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측압은 크다. 기온이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근데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부분은 없었죠. 그죠? 자, 콘크리트 비중이 클수록 크다. 그죠? 는 있고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바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5번 넘어가겠습니다. 토석 붕괴의 내적 요인으로 옳은 것은 흙이 붕괴되는 내적인 요인은 흙 자체의 강도 저하다라고 했죠. 그죠?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이네요. 그죠? 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달 비계에 설치되는 작업 발판의 폭이다. 그죠?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이고요. 틈은 없도록 한다. 요거는 달 비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이죠. 요 작업 발판은요, 폭은 얼마 이상이다? 폭은 40cm 이상 동일하고요.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입니다. 요거하고 구분하시면 되죠. 그죠? 3cm 이하. 요거는 높이가 2m 이상 장소에서 사용하는 작업 발판입니다. 하지만 달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은 폭은 40cm 이상은 동일합니다. 틈새는 없도록 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87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비파괴 검사 방법입니다.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 방법이 아닌 것. 반발경도법, 음파법, 자기법, 침지법인데요. 침지는 담그는 거죠. 아닌 거는 침지법이고요. 요 자기법은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있죠. 철근이 자기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를 가지고 하는 검사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는 액체 침투 탐상, 자분 탐상, 방사선 투과, 초음파 탐상, 반발 경도법 등이 있겠습니다. 88번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에 작용하는 연직 방향은 수직 방향이다. 그죠? 하중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정하중, 작업하중, 충격하중. 콘크리트의 측압은 굳기 전에 콘크리트가 거푸집 벽을 미는 힘이죠.
예, 수평하 중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9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에 잘 나옵니다.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비계 기둥 간의 적지하중은 얼마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까? 강관 비계에서 비계 기둥 간 적지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참고 내용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0번 문제입니다. 집안의 투수 개수, 그죠? 이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투수 개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일단은 투수 개수라는 건 물이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유체가 얼마나 점성있는가, 유체 점성 개수. 공극이 있어야 물이 스며드니까요. 토립자의 공극비. 그 다음에 유체가의 밀도는 영향을 주는데 중량하고 물이 스며드는 건 조금 무관하죠. 답은 1번 토립자 단위 중량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91번입니다.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입니다. 또 나옵니다. 굴착기의 전부장치와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요. 굴착기의 전부장치는 붐과 암, 버킷 세 가지를 전부장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닌 건 4번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92번도 파란색 별표 할게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흙의 액성 한 개, 소성 한 개 주어졌는데요. 소성 지수를 계산하라. 자, 소성 지수는 액성 한 개에서 소성 한 개를 빼주면 됩니다. 액성 한 개가 48이고 소성 한 개가 현재 26이죠. 빼주면 22가 답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입니다. 터널 작업 중에서 요거는 실기도 잘 나옵니다. 낙반은 떨어지는 돌이죠.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그죠? 터널 작업에서 낙반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입니다. 터널 지보공 설치, 록볼트 설치, 흔들리는 부석은 미리 제거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고요. 낙반과 산소 측정은 무관하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풍암에서 토사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기울기를 나타내었다. 그죠? X값은 얼마인가 했는데요. 자, 풍암의 기울기 기준은 1대 1.0입니다. 자, 1대 1.0에서 요거를 분수로 나타내려면요. 뒤에 게 밑으로 가면 됩니다. 1.0분의 1인데요. 자, 우리가 기울기라는 건 밑에는 밑변이죠. 밑변분의 위가 높이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현재 높이가 1이죠. 그럼 밑변 얼마 돼야 된다? 1.0이 되어야 한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수정하고 지나갈게요. 최근에 바로 지금 법이 또 변경되었어요. 이게 지금 최근 들어 두 번째 바뀌었습니다. 자, 모래는 1대 1.8입니다. 모래는 1대 1.8, 모래는 점착력이 없으니까 흙이 잘 붕괴되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숫자가 클수록 넓게 쌓는 거예요. 높이가 1일 때 밑에를 1.8로 쌓는다. 모래는 1대 1.8. 연암, 풍암은 1대 1.0. 밑변과 높이가 1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경암은 단단하니까요. 1대 0.5. 밑변이 0.5일 때 높이 2배로 1로 쌓을 수 있어요. 그 밖의 흙은 전부 다 1대 1.2입니다. 그래서 가장 붕괴되는 모래 1대 1.8, 연암과 풍암은 1대 1.0, 경암은 1대 0.5, 그 밖의 흙은 1대 1.2. 자, 습지 건지보다 암기하기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서 기억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5번 넘어가겠습니다.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붕괴를 방지하는 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베토는 흙이 붕괴되지 않도록 흙을 쌓아서 다져주는 거죠. 압성도 비슷하다, 그죠? 공작물 설치하는 거. 근데 집수정은 배수 공법이죠. 물을 뺏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96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 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합니다. 자,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는 건 좋아요. 근데 작업 지휘하는 자를 선임해서 그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면 더 좋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건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고소작업대 사용시 준수사항 법규 내용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97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에 유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콘크리트 다짐 효과를 위하여 최대한 높은 곳에서 타설한다는 건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자라락 쏟아붓는 거죠. 이건 안 되죠. 재료 분리가 발생됩니다. 그죠? 틀렸죠. 타설 순서는 계획에 의해 실시합니다.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타설 시에 비어있는 공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부어서 다진다. 좋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8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할 때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버킷은 지상에서 1m 정도 둔다. 그 말은 버킷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차체가 있다. 그죠? 자, 들어 올리고 운전자가 자리를 이탈한다. 안 되죠. 지면에 내려야죠.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브레이크를 걸어두고 뒷번은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 정지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동일했다. 그죠? 운반기계, 운전자 위치 이탈할 때 조치입니다. 포크나 버킷, 디퍼 등의 장치는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둡니다. 원동기 기계 정지하고요.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방지 조치해야 합니다. 운전석을 이탈할 때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킨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9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가설 통로 중에서 경사루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자주 나오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경사로를 설치하는 노동부 고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 별표했습니다. 자,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으로 합니다. 비탈면의 경사각은 45도가 아니라 30도 이내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하고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그래서 틀린 답 바로 2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10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수중굴착, 기초물의 기초 바닥 등과 같이 협수하고 상당히 깊은 범위 굴착, 호퍼는 우물 같은 곳이죠. 여기를 굴착할 수 있는 거죠. 손을 이렇게 오므렸다가 펴면서 이렇게 쫙 오므리면서 흙을 긁어서 펴면서 흙을 내놓는 형태죠. 그게 바로 클램쉘이었죠.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문제 풀이했습니다. 역시나요, 스스로 꼭 확인하시고 마무리, 그죠?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